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까 소개하셨다시피 17학번 크사 17학번 이주영이고요. 학부는 카이스트에서 물리학과를 전공했고 이제 곧 졸업 예정이고 ETH 의 물리학 석사에 진학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제 이야기는 긴장되네요. 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의 진로나 앞으로 뭘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는 사람이 있나요? 선배님. 그리고 저기도 친구 한 분 계셨고, 네, 저 또한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때도 좀 방황을 했던 시기가 있어서 좀 그런 이야기와 그럼에도 어떻게 이제 유학을 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회사 생활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입자물리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으로 이제 과학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이렇게 한과영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2012년에 이제 힉스 입자를 세렌에서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 힉스 입자 발견 때문인지 몰라도 양자역학 다큐멘터리를 EBS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회사에 입학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입자물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 호기롭게 어려운 것들을 도전했습니다. 1학년 때는 영국 기초 세미나에서 이제 텐서 칼큘러스라고 하는 지금도 사실 잘 정확히 100% 알지 못하는 걸 이제 공부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RN이는 또 카이스트의 양자 컴퓨터 실험실에 참여를 했는데 둘 다 이제 대차게 망했어요. 텐서 칼큘러스는 이제 저 때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양자 컴퓨터도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교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질문을 못하니까 당연히 내용 진전도 없고 그래서 대차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따라서 좌절감을 느꼈고 내가 물리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또 R&D를 하다 보면 주변 친구들 보면 엄청난 결과물들을 만드는 친구도 있잖아요. 특히 공학하는 친구들은 멋있는 드론을 만들기도 하고 무슨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프 하나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를 하는 게 맞나? 나도 뭔가 결과물을 내고 싶다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주변에 그런 친구들 보면서 그래도 물리를 하려면 유학을 가야 된다는데 나도 유학을 갈까? 아니면 그래도 너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가지 말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그래도 유학이 좋아 보이니까 막연히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 또한 막연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기계과를 이제 체험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R&E를 할 때 당시에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기계과에서 바이오 로봇 쪽으로 실험을 하는데 그 친구 결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붙어가지고 나도 뭔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나도 결과물을 좀 내보자, 그래서 대회를 좀 나가보자 해서 KSF에 출전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금상을 수상하고 그 기회로 이제 인텔 ISF에 출전을 했습니다. 인텔 ISF에서는 아쉽게 상을 받지 못했지만 출전에 의의를 뒀고,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크사잖아요. 크사이기 때문에 R&E 등의 기회로 대학 수준의 연구실에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크사라면 충분히 누구든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크사 졸업 연구도 같은 연구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졸업 후에 카이스트 1학년 때는 같은 연구실에서 URP를 진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아이크라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거의 조교님이 써주셨고요. 학부생 1학년의 논문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학년이 돼서 전공을 정할 시기가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는 기계과를 했잖아요. 그 전에는 물리를 동경을 했고 이제 카이스트는 2학년 때 전공을 정하기 때문에 그때 되니까 또 한번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계과에서 결과를 내기는 했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 물리학에서 느꼈던 그 뭔가 자연을 탐구하는 느낌이 없으니까 뭔가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전자과를 가기 때문에 나도 그냥 전자과를 갈까? 전자과 가서 뭐 그냥 친구들처럼 삼성을 노릴까? 그런 고민을 했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는 그 자연의 근본 원리를 탐구할 때 가장 즐겁구나. 이게 뭔가 퍼즐 같은 아무도 모르는 답을 모르는 이 퍼즐을 푸는 듯한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구나 해서 물리학과로 일단 갔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는 또 전과가 자유롭기 때문에 일단 질러보자는 마인드로 물리학과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물리학과 안에서도 어떤 분야를 해야 될지 정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물리학에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는 이 물리학의 세부 분야를 잘 알기 힘들단 말이죠. 근데 사실 물리학에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뭐 원자물리에서 원자물리 분야도 있고 고체물리, 뭐 반도체 쪽 분야도 있고 당연히 제가 원했던 입자물리도 있고 원자물리 안에서도 뭐 레이저를 이용하는 실험실이 있고 그리고 모든 분야가 실험과 이론 실험실이 또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또 어떤 물리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또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이스트의 좋은 또 제도 중에 하나인 개별 연구를 활용을 했어요. 자유롭게 개별 연구에 매 학기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이 개별 연구는 그 교수님이 그렇게 큰 걸 바라지는 않으셔요. 여기서 뭐 배운 게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하라는 식의 교수님이 많으셔서 이제 로드가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론 실험실 자체는 이론 실험실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이론 랩은 학부 저학년에 한 청과 그 연구 참여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물리학 이론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힘들었고요. 그래서 먼저 전자기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원자물리 실험을 하시길래 그분한테 컨택을 드려서 이제 2021년부터 22년까지 개별 연구를 했고요. 거기서 뭐 원자물리가 엄청 재밌다 이런 것까지는 못 느꼈는데 확실한 건 이제 내가 그 물리 실험이 맞구나. 그래서 실험 물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2번과 3번 사이에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 고체물리 실험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메일을 쫙 뿌리셨더라고요. 학부 연구생을 모집한다. 근데 되게 그게 그 교수님이 그 홍보를 잘하셨어요. 뭔가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썼는데 그걸 보고 또 이제 혹해가지고 군대를 안 가고 고체물리 실험실에 가서 1년 정도 개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고체물리가 엄청 재밌다. 아니 뭐 재밌긴 했어요. 근데 난 고체물리 해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이론과 실험을 같이 하는 이론 공부와 실험을 참여를 같이 하는 경험을 했고 또 다양한 연구실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아직 정해지지 못한 거죠. 어떤 분야를 할지. 근데 이제 이 고체물리 실험실에서 연구 참여를 하고 있던 도중에 한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월쯤인가 그 메일이 왔어요. 그 학과에서 Cell Summer Student Program을 물리 학회에서 모집을 한다. 이거 참여 학생 학회에서 모집을 한다라는 공고가 왔고 일단 저는 이때 당시에는 입자물리 분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속기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당장 현실을 말하자면 데이터만 쌓여 있고 그 분석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말이 물리지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론이 그리고 뭔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회의적이었지만 셀렌이 이제 제가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가보자. 그리고 또 일단 멋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견학을 할 수 있다길래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또 운이 좋게 그 2주 프로그램에 선발된 20여 명 중에 딱 2명만 8주 동안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아마 앞에 요 연구들을 했던 거를 자소서에 잘 써서 뭐 메리트가 됐는지 8주 동안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8주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제 세부 분야를 정했습니다. 어디겠어요? 결국은 입자 물리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사진을 좀 보여주자면 이게 이제 제가 실험했던 연구실의 그 실험실 모습인데요. 저는 사실 핵물리, 굳이 얘기하자면 핵물리 실험이었고 이 중앙에 이제 방사성 샘플을 놔요. 그 방사선이 막 나올 거잖아요. 그 중에 감마선을 여기 양쪽에 이 사방에 있는 측정기들이 관측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감마선의 에너지랑 뭐 시간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이 방사성 원소가 어떤 식으로 붕괴를 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실험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참여한 걸로 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학생 발표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굉장히 긴장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렌이 스위스에 있기 때문에 8주 동안 사실 연구만 한 건 아니고 주말마다 놀러 다녔거든요. 놀러 다니니까 스위스가 정말 좋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생각을 갖게 된 사진을 2장 정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스위스 체르마트 마테오른 저 뒤에 있는 거고요. 네, 그때 당시에 만났던 세렌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여행 가서 이렇게 하이킹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다시 갈 생각이 벌써 설레네요. 이것도 이제 그 하이킹을 하던 도중에 그냥 찍은 사진인데 정말 멋있게 나와서 한번 붙여봤고요. 아, 멋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입자랑 핵물리를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2023년 여름에 정해진 거고요. 그럼 이제 2023년 가을, 겨울, 그리고 2024년 봄 남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내가 분야를 정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실험 참여를 좀 해야지 되겠죠? 뭔가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입자물리 실험의 연구에 참여를 했고요. 카이스트에 유일한 입자물리 실험실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세렌에 있으면서 입자물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스위스에 있으면서 그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시차 때문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줌으로 미팅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럼 실험 참여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연락이 됐고요. 이 실험실은 엑시온 헤일로스코프라는 연구를 하는데 뭐 길게는 얘기 안 하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실 분들 위에서 얘기를 하자면 엑시온이라는 입자는 이제 입자물리 난제 중에 CP 대칭성 붕괴 문제라는 게 있어요. CP 바이올레이션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입자고요. 또한 어떠한 그 질량 범위 내에서는 그 암흑 물질의 강력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량 범위 내에서 엑시온을 찾는다면 그 사람 노벨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엑시온을 찾기 위한 그 공진기를 만들어요. 캐비티. 그래서 캐비티 팀에서 연구를 참여해서 이론 공부 및 실험 참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KPS 이번 4월에 한국물리학회 스프링 그 봄 학술 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도 하고 현재는 이제 URP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실험실에서 마음이 맞는 그 친구를 한 명 만나서 그 친구랑 뭐 입자물리에 필요한 양자장론도 공부를 조금 해보고 많이는 못했지만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뭐 철학적인 얘기도 좀 하고 물리학자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의 유일한 입자물리 실험실이라 했잖아요. 카이스트는 입자물리 연구가 굉장히 필드가 좁아요. 그건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가 입자물리 실험이 굉장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제 현벽쌤이랑 얘기했더니 현벽쌤 말로는 이제 한두 번 보면 이제 다 아는 얼굴들이라고 입자물리는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자물리를 계속 하려면 실험을 위한 환경이 잘 구성된 해외로 나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도 너무 막연하면 그 학부 유학 준비했을 때의 실패를 다시 한번 겪게 될 것 같아서 정확히 어떤 그 입자물리 안에서도 어떤 실험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세렌에서 봤던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 있겠네요. 이건데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목적 진술서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거 사실 말이 목적 진술서시 자소서 같은 거고요. 그 추천서는 이제 세렌 박사님이랑 아까 얘기했던 실험실의 교수님 그리고 맨 처음에 실험 참여했던 원자물리 실험실 교수님께 받았어요. 원자물리 실험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계속 이게 상담을 했던 분이라 저를 잘 알 거라 생각해서 받았고, 나머지 두 분은 뭐 이제 저의 스펙과 연관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받았죠. 저는 이 여태껏 쌓아온 연결고리가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세른 박사님은 외국인이시니까 보니까 이제 어떤 대학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쭤보면 유럽에 이런 대학이 있고 이 대학엔 내가 아는 누가 있고 막 이런 걸 막 얘기해 주시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 인맥이라는 게 사실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도움을 좀 받지 않았나. 그래서 여태껏 쌓은 연결고리가 큰 도움이 된 경험인 것 같고, 뭐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학원 여러분께 굉장히 먼 얘기니까.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면 끝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유럽이냐, 왜 취리 연방 공대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고자 하는 연구 세부 분야를 하나 정했어요. 반물질 실험 혹은 액시온 실험. 다른 실험 분야 뉴트리노 실험이 요즘 핫한데 그 분야는 저는 그렇게 끌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액시온 실험은 이제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지속성을 생각해서 후보로 두었고, 사실 제일 마음이 끌렸던 건 이제 반물질 실험이었죠. 멋있잖아요, 반물질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반물질 실험을 하기 위해선 그 세렌에 있는 안티매터 디셀러레이터, 반물질 감속기에서밖에 실험을 진행을 안 해요. 혹은 이제 안티매터 팩토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투어를 세렌 그 여름 캠프에서 투어를 했을 때 이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을 생각이 나서 그때 방문한 기억을 바탕으로 조사를 했고, 참여적인 대학 중 일부는 이론 그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론이 아닌 실험을 할 거였기 때문에 막 이렇게 거르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3개 남더라고요. 여기 안 써놨나? 학교가 3개 남았는데 UC 버클리, 그리고 그 취리 연방공대, 그리고 액시온 실험실의 스탠포드,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 사실 굉장히 다 어려운 학교들이라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 반물질을 만드는 뭐 방법인데 이제 양성자를 타겟에 쏘면 반양성자가 튀어나와서요. 그걸 육각형에서 감속을 시켜요. 감속시켜서 이제 각각의 실험실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 중에 제가 하고 싶었던 그 가장 끌렸던 실험은 Gbar 익스페리먼트라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반수소를 만들어서 반수소를 차갑게 만들어요. 차갑게 만들면 이제 얘가 막 돌아다니지 않겠죠?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를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떨어뜨린다. 자유낙하시켜서 반물질이 중력을 물질과 똑같이 받는지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실험이고, 그건 이제 표면적인 목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차갑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냥 차갑게 만들면 이제 컨트롤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래서 지원 스펙을 좀 얘기하자면, 학점은 3.68이고요. 사연이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자꾸 막 과제를 하나씩 안 내고 다 풀어놓고 안 내고 그런 게 있어서요. 그런 애들이 좀 깎아먹어서 3.7은 당연히 넘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이렇게 됐습니다. 연구 경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영어 성적은 뭐 토플 111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영어를 예전 어릴 때부터 했어서 그런 거고, 토플은 뭐 준비하면 다들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케이션은 아까 얘기했던 아이크라 논문 2편, 군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유로 아직 미필이고요. 석사 졸업 후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결과는 ETH랑 스탠포드 UC 버클리를 지원해서 이제 ETH GD만 됐습니다. ETH GD가 아인슈타인이 나온 학교라는 점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었잖아요. 보시다 보면 이제 제가 고민을 하되 아무것도 안 한 적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계속 뭘 하다 보면 확신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5살에서 8살 정도 더 먹었지만 여전히 물리학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입자 물리는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석사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리저리 방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입자 물리에 대한 지식도 조금 얕고요. 하지만 방황을 통해서 이제는 진로가 확고해진 걸 보면 뭐 언젠가는 겪어야 될 방황이 아닐까. 그래서 뭘 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서는 분들이라면
방황하는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낮추지 마시고요. 계속 고민하지만 이제 고민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하세요. 뭐 과를 바꿔보기도 하고 연구를 해보기도 하고 공부를 더 해보기도 하고 돌이켜 보면 이제 다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가를 했는데 추가가 안 됐네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계속 친하게 지내세요. 요즘 연구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왜 막 교과서 보면 막 혼자서 연구를 다 하잖아요. 그 옛날 과학자들은. 근데 요즘은 그런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생각해요. 특히 물리는 더더욱. 그러니까 자신과 마음이 맞는 친구를 계속 곁에 두고 그런 친구가 정말 큰 자산입니다. 내가 힘들거나 그럴 때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철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친구들과 교류가 이제 성적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친구들과 교류하라는 게 뭐 만나서 롤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 이 친구와는 내가 연구자가 돼서도 계속 만날 것 같은 친구가 있다면 이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 Q&A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했죠? 54분. 54분 했다고요? 아니, 54분입니다. 네. 한 6분에서 10분 남았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하시고 부담스러우면 끝나고도 가능합니다. 저 뻘쭘한데요? 예. 혹시 대학원 유학 갈 때 네. 뭐 스칼라십 받은 게 있나요? 아니면 스칼라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정재단 하나 지원했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 6월 20일쯤에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볼지 안 볼지 또한 이제 6월 중순에 나옵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무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스위스 그 생활비가 너무 비싼데 그거 못 받으면 저는 그지입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영어를 수업하나요? 아니면 어디? 쥐리요? 쥐리. 쥐리 학부 같은 경우는 독일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석사잖아요. 석사는 다 영어로 진행합니다. 다행히도. 그럼 학부에 가서 그러니까 그 치리 대학에 네. 그 자체 장학금은 없습니까? 자체 장학금이 걔네가 주는 건 제가 알아봤을 때는 뭐 TARA 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있고요. 그냥 돈을 주는 장학금은 살짝 뭐라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안 깎아내리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이제 그냥 나라 자체가 조금 돈이 부족한 그런 나라에서 오는 친구들만 이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공부를 잘한다고 주는 그런 거는 뭐 ESOP라고 석사 제가 지원을 하긴 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건 이제 석사 졸업 논문 계획서를 입학할 때 제출을 했어요. 그게 이제 괜찮다 하면 이제 면접을 보고 선발이 되는 건데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떨어졌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장학금도 없진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학부 유학 준비를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대학원 유학 준비랑 학부 유학 준비랑 크게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이제 학부 유학 준비는 뭐 연구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연구만큼 중요한 게 이제 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AT 일단 봐야 되고요. AP라고 해서 좀 짜증나는 시험이 있어요. 굉장히 보다 보면 왜 이런 걸 물어보지 하는 거랑, 그리고 AP 과목이 아마 3개인가 4개인가 봐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안 배우던 걸 해야 되거든요. 뭐 심리학을 해야 되든지 통계를 해야 되든지, 그래서 그런 거 준비를 해야 되고, 학부는 살짝 성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연구도 있으면 메리트가 되지만, 그에 반해 석사는 이제 그 학사하면서 했던 연구 그 실적이나, 그리고 또 그만큼 추천서도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학부는 좀 석사 유학은 좀 더 이제 연구에 중심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학부 유학과 그 대학원 유학 같은 경우에는 며칠 후에 올 민철이에게 물어보면
민철이 학부 유학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더 자세히 알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